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저는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식 관련 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격려, 수고한다는 의미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큰 폭의 상승을 했지만 HLB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주분들께서는 많이 힘드시고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세력들의 흐름에 따라서 순응을 하셔야지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힘으로 2400포인트 그리고 검은 선인 121선 근처까지 반등을 이루어냈습니다. 코스피는 지긋지긋한 하락 추세선을 이겨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하락 추세선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에서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점과 저점을 잇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2399포인트로, 그리고 여기 이 부분, 하락 추세선의 저항 부근인 이곳을 오늘 코스피는 뚫었습니다. 제가 21선, 그러니까 하락 이후에 21선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여기 검은 선인 그리고 2400포인트까지 반등의 여력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 달 전쯤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그룹주 등등 대형주들은 매도 구간이 아니라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의 계속된 대형주 매수세, 수급으로 인해 코스피가 하락 이후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 21선 저항선을 뚫고 지지, 그 이후 단기 목표가인 121선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수급이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코스닥으로 들어와야 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반등할 만큼 반등을 했으니 이제 코스닥 차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오늘은 코스피보다 그래도 코스닥 상승이 컸습니다. 코스닥도 잠깐 살펴보시면 21선 돌파한 이후 지지를 해 주었고 코스피는 크게 121선까지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코스닥은 그렇게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 추세 박스권을 한번 그어보면 자, 코스피는 이 하락 추세 저항선까지 돌파를 했지만 아직 코스닥은 반등의 여력, 가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 지수는 제약 바이오 비중이 크기 때문에 HLB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상승을 하려면 제약 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코스닥의 HLB가 상승을 이어가는 바람이 계속 염원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허나 오늘 코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HLB 주가 흐름은 어떠했습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HLB 주주라면 이 상황에서 쉽게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HLB를 신뢰하고 계속 믿음으로 HLB를 믿고 계속 들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짜증 그리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는 와중에 HLB의 흐름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거래량을 확 줄이면서 계속 바닥권에서 지지 그리고 횡보만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프로그램 매도로 누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데, 지수가 상승할 때는 나 몰라 하라 하면서 장 초반에 아주 조금 지수 따라 상승을 하다가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누구보다 하락을 더 많이 했고, 코스닥 지수가 마지막에 반등을 더 하면서 양봉으로 꽉 찬 양봉이 이어졌지만, 또 HLB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전 코로나 팬데믹 하락 이후에 거의 코스피,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적게는 2배, 그리고 몇 배 가는 동안 HLB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상승을 했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흐름을 계속 가져갔었죠. 세력들은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HLB 주주들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 또한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제가 HLB와 사랑에 빠진 저였기 때문에 대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HLB 차트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객관적 시각으로 HLB 바라보기 등등을 강조했었던 이유입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대응해야 할 자리에서 대응이 전혀 없고, 그리고 멘탈, 즉 정신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무분별한 손절을 하면서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제가 꼭 참고용으로 보시고 꼭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만드셔야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오늘 HLB 일봉상 흐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특별한 흐름은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된 이러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승하더라도 하락하더라도, 그리고 상승을 해서 환희에 빠지더라도, 그리고 하락을 해서 절망에 빠지더라도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상황별에 따라서 실행에 옮기셔야지 주식시장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HLB는 계속해서 일봉상 쌍바닥의 형태, 그리고 오늘은 양봉의 흐름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5일선 저항선, 이 저항선을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지금은 50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 100만 주 이상, 200만 주, 300만 주가 되는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은 HLB의 세력들이 어떤 재료, 뉴스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이러한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데,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이평선 저항도 있겠지만 이 하락 추세선을 깨야지 다시 한번 HLB의 주가 흐름이 상승 추세선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HLB의 급등이 나올 수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봉상 흐름도 보시면 오늘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흐름이 전혀, 코스닥이 1% 넘는 상승을 했지만 HLB는 2%가 넘지 않는 상승으로 계속돼서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자 38,000원의 벽을 넘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38,200원, 이 선을 넘지 못하고 지수가 오후 들어서 약간 하락함에 따라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하락까지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동시효과상
37,450원. 양봉의 흐름, 그리고 100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HLB의 주주분들에게는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HLB보다 HLB 생명과학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HLB 그룹주들은 대장을 한 종목이 서면서 상승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이 5%가 넘는 그런 상승으로 5일선과 그리고 21선 그리고 11선까지 뚫으면서 저항선을 뚫는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한번 또 가격보다 위에 있는 여기 241선 장기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생명과학이 이 선까지 오늘 종가상 뚫어주었다면 HLB도 5일선을 뚫고 21선 근처까지 가는 흐름을 보였겠으나, 생명과학이 이 부분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HLB도 힘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적인 내용은 HLB 생명과학이 쌍바닥의 형태로, 그리고 5일선과 21선 단기 저항선들을 뚫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21선 지지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항선을 뚫고 13,000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가상 중간 부분, 상한가의 중간 부분 21선을 지지하고 있으니 N자형 상승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시간을 끌지 말고 급등,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테라퓨틱스도 3거래일 양봉 이후에 121선 위에서 그리고 5일선 근처에서 계속 지지만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저항선을 뚫기 어려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도 저점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위에 있는 이평선을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동반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HLB는 조금 나아졌고, 외국인과 기관계에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종목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금융투자에서 단기성 물량이 일 것인데 세력들의 개입이 거래량으로 나타내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